자, 이제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할 차례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암석들을 이렇게 봤더니 마치 사람을 머리, 몸통, 다리로 구분하듯이 뭐 다른 암석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땅덩이가 대부분이다. 그걸 하나로 그룹을 짓자. 그런 식으로 한반도를 여러 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질 구조는 사람의 몸통이라 그런다면 몸통은 몸통이지만 몸통 안에도 위, 뭐 심장, 그다음에 뭐 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더 자세하게 암석별로 나눈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지체 구조의 분포와 특징을 볼 건데, 자, 시원생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볼게요. 시원생대. 그럼 뭐 떠올려야 되냐면 굉장히 오래된 지질시대구나. 오래됐구나. 그럼 여기를 이루는 암석들은 오래된 암석. 원래는 다른 암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변성암으로 이루어졌겠구나.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위에 보면 변성암은 우리나라에서 절반 가까이 42.6%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덩어리가 크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숫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 세 덩어리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요. 자, 나중에 이 이름도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괴는 땅 지자의 괴자가 덩어리 괴자예요. 금괴, 금 덩어리잖아요. 땅 덩어리야. 성질이 비슷한 땅을 묶어서 지괴, 무슨 지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평북 개마지괴, 평안북도 개마고원 일대에 있는 큰 땅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기지괴, 영남지괴, 경기도 일대, 영남지방에 있는 거. 자, 이름을 그냥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덩어리를 봤더니 이 하얀색이 한반도에서 면적이 거의 절반쯤 되잖아요. 제일 넓다. 제일 위에서부터 큰 덩어리 한 칸 띄고 덩어리 한 칸 띄고 덩어리. 세 덩어리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생대는 자, 이름 잘 보세요. 평남붕지니까 평안남도 일대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평안남도는 평양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혹시 북한에서 평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 일대야. 평안북도, 평안남도야. 그리고 옥천은 충청북도 옥천군이거든요. 어쨌든 그 지명 이름을 딴 거야. 그리고 이름 잘 보세요. 분지가 뭐죠? 분지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야. 초등학교 때 배워요.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 그릇 모양의 땅. 그릇 분자야. 처음 들어봐요? 그릇 모양의 땅이니까 주변보다 낮은 땅을 말하는 거야. 네. 근데 보세요. 자, 만약에 동해에 있는 물을 다 퍼내면 동해는 어떤 모양일까? 분지? 그치. 주변 육지보다 낮으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잖아. 이 분지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주변보다 낮은 그런 땅덩이여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물이 차 있었고 그 밑에서 퇴적층이 만들어진 땅덩이란 뜻이에요. 분지라는 말 자체가. 네. 이해되니? 그 다음 습곡은 지층이 휜 걸 습곡이라 그러죠. 그 이름부터가 퇴적암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고생대 얘는 마찬가지야. 중생대도 분지죠. 얘네들의 핵심 키워드는 퇴적층이야. 퇴적층.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생대에는 숫자 2를 적어놨죠. 자,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시원생대 덩어리들 사이에 평남분지, 옥천, 습곡대. 그러면 한반도 대부분이 이렇게 차잖아.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지도 보면서 세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에 나머지 중생대는 또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한반도를 거의 채울 수 있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나갈게요. 고생대의 핵심 키워드는 퇴적층인데, 이건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자, 고생대는 한국지리에서 초기, 이제 후기라 그랬는데 말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고생대는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앞부분을 봤더니 해성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때 한반도에 있는 조선에 있는 중요한 지층이라 그래서 조선 누충군이라고 이 해성층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다시 이름 설명해 줄게요. 누층군은 뭐냐면요. 지층이 누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군, 물이 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지층이 어쨌든 뭐 해마다 뭐 홍수가 나거나 그래가지고 흙이나 모래가 막 떠내려와서 바다 밑에 쌓였어. 또는 호수 밑에 쌓였어. 근데 어쨌든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성격이 비슷한 지층들의 묶음을 누층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냥 퇴적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대표적인 퇴적층이다. 그런 뜻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모나이트라든지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뭐 사실 실제로는 그 당시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결합해가지고 바닥에 쌓인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석회암이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어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외우세요. 그 다음 고생대 말기에는 이제 해성층이 아니라 육성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일대에서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평안누충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평안남도에 많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연탄이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라고 여기까지 일단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외우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도에 평남 둥지 옥천 습곡대라고 이게 써있는 그 땅덩어리 있죠. 네. 거기에 가서 실제로 땅을 파보면 대체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퇴적층들, 지층이 쌓여 있는데, 자,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야, 나중에 쌓인 거야? 먼저 써요. 당연히 먼저 쌓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해성층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해성층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어딘가를 경계로 이제 지표면에 가까운 쪽에 육성층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물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고생대에 만들어졌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 해성층이 쌓이다가 갑자기 육성층이 생겼어. 뭔가 안 맞거든요. 바다였다가 그 지역이 바다였다가 갑자기 육지가 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쌓여있는 모양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성층이 만들어진 고생대 초기에는 평안 분지와 옥천 습곡대가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데 얘랑 나이 차이가 1억 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억 년 동안은 지층이 쌓이지 않았어. 자, 지층이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 1억 년 동안은 얘가 바다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육지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원래는 바다였으나 서서히 융기를 해서 육지 상태로 약 1억 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육지 상태에서 지층이 당연히 쌓이지 않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층이 결석했다. 지층이 없다. 이 부분을 결층이라 그래요. 됐니? 나중에 복습할 때 보면 그래서 이해가 조금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육지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이제 육성층이 생겼잖아요. 얘가 영원히 육지 상태였으면 당연히 뭔가 또 쌓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침강하면서 호수가 됐고, 그래서 육성층이 만들어졌다. 됐어요? 고생대 초기, 얘는 고생대 말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개념들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위로 융기했다. 육지 상태로 머물다가 다시 아래로 침강했다. 융기 침강하는 걸 통합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땅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거. 그걸 우리가 조륙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조륙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될 때 조륙운동이라는 말이 나와. 네. 그래서 대충 그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여기 봤더니 결층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리고 여기 봤더니 조륙운동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료가 나오니까 그냥 설명을 했던 거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복습할게요. 고생대 초기에는 해성층이 형성이 됐고요. 이 해성층의 이름을 조선 누충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지하자원, 석회석이 되는 지하자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석회석 가지고 뭐 만들죠? 가공해가지고. 지하자원이야. 이거 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부족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나마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어. 석회석으로 뭐 만드냐면 시멘트 만들어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멘트 있잖아요.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아니, 나올 거면 석유나 좀 많이 나오지. 석유는 거의 안 나오고요. 석회암, 석회석만 많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육성층은 이 지층의 이름이 평안남도 일대에 옛날에 처음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평안누층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연탄이 많이 내장되어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해성층의 이름이 조선누층군이냐 평안누층군이냐?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석회암이냐 무연탄이냐 물어봐요. 어쨌든 시험 보기 직전에만 외우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생대 볼게요. 중생대는 커다란 덩어리 하나만 있다는 뜻이고요. 이름은 경상분지예요. 경상도 일대에 있는 분지, 퇴적층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도 경상누층군이에요. 포인트. 육성층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지층 가운데 해성층은 고생대 초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해성층, 나머지는 다 육성층 그렇게 외우시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해 놓은 걸 보면 수평층이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 수평층. 자, 여러분들 지층이 처음 물 밑에서 쌓일 때는 어떻게 쌓이죠? 어떤 모양으로? 수평으로. 지층이 처음부터 이렇게 쌓이진 않잖아. 지층은 이렇게 쌓여요. 네. 근데 얘가 쌓인 다음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또는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면서 얘가 큰 힘을 받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막 휘기도 하고 심지어 끊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지층을 봤더니 오늘날 봤더니 얘가 지금도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 있어. 무슨 뜻이죠?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큰 힘을 받지 않았던 뜻이에요. 근데 어딘가에 가서 봤더니 얘가 난리가 나 있어. 무슨 뜻이야? 큰 힘을. 쌓인 뒤에 난리가 한 번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그런 표현 없죠?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은 난리가 나 있고요. 경상누층군은 지금도 얌전하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고생대 말기와 그 다음에 중생대 사이에 이 한반도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큰 힘을 받았던 적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야. 난리가 났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여기 강조 표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온다. 너 아직도 공룡 좋아하니? 네. 아, 그래? 신기하네. 자,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니까 자, 여자아이들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렇게 내 조카가 둘 다 남자 아이들이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커가는 걸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집에만 있잖아. 근데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기계로 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동차를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소리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경찰차라든지 뭐 소방차라든지 막 줄줄줄 외워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니까 흥미가 떨어지면서 옮겨가. 그게 대체로 이게 도마뱀이나 뱀 같은 건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면서 공룡은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남자아이들이 진짜 좋아해. 특정한 시기에. 그리고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공룡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룡을 가지고 물론 값어치도 있지만 그 자체로 가치도 있지만 학술적으로도 관광객들 끌어모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안타까운 건 이 으리으리한 뼈 같은 게 나와야 뭔가 멋질 텐데 우리나라는 뼈는 거의 없고요. 공룡이 밟고 갔던 그 흔적난. 근데 아무튼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온다. 공룡이 살던 지질시대 중생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쥐락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쥐락이는 아니고 백악기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온다. 경상분지에 많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일단 이름만 좀 알아두세요. 경상남도 고성. 네. 나중에 부산 근처에 갈 일 있으면 고성에 가면 공룡 박물관 있거든요. 가봤니? 아, 그래? 언제? 그래? 뭐 가족여행을 갔니? 어? 아, 친구랑? 오, 야, 공룡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 좋지.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멋있지 않니? 그러니까 남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건 난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나 막 정말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 막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안 보면 안 되는데 남들 다 봤으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 다 보는 거 왠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 줄 알고 그걸 어쨌든 평생 동안 한 우물을 타듯이 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생 때는 공룡 발자국 화석 육성층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경상분지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도 일대가 중생대 퇴적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 지계가 아까 무슨 뜻인지는 설명했고요. 자, 얘는 북한 쪽에, 북부 지역에, 동해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북한 쪽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갈탄이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나와요. 석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갈탄을 이용해서 액체 연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갈탄, 액체 연료,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한반도 지질 구조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지질 구조는 이제 암석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한 거라 그랬잖아. 자, 이게 없더라도 한반도에서 3군데 정도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한반도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시원생대의 변성함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하나, 물론 이런 작은 것들도 있지만 주로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럼 여기 비어있는 공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딱은 아니다, 대충. 그래서 얘는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층, 그리고 육성층과 해성층이 여기 어쨌든 같이 있는 거죠. 고생대라는 거 알아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퇴적암만 일단 봐보세요. 여기에 주로 있죠. 경상분지, 중생대, 육성층, 수평층, 공룡 발자국 화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이밤은 주로 어떤 암석이라 그랬죠? 암석 이름 화강암. 네. 자, 아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관이밤은 지하에 에너지가 많을 때, 마그마가 많을 때 형성이 되겠죠. 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고생대 말기에 평안누춘군과 경상누춘군 사이에 한반도가 정말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 네. 그 난리가 났을 때, 중생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강암이 관입해요. 한반도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한반도 밑에 에너지가 많았다는 뜻이잖아. 네. 그때 우리 한반도 화강암이 대부분 형성이 됐어요. 관악산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산 암석이 이제 그게 지표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신생대는 퇴적암만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얘가 갈탄이 나온다. 북부 지역에 주로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 화산암은 뭘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써놓은 거야. 백두산과 개마고원, 제주도, 울릉도, 독도 화산 지형이죠. 네. 여기는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인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네. 이것들이 뒤에 있는 화산 지형에서 공부하는 거. 네. 됐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